부유 속의 빈곤.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박나도 이것은 피하라. 뭔 멋으로 대박나고 뭔 멋으로 쪽박찬다. 안녕하세요. 사주분석과 인체반응 성명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훈입니다. 오늘은 소띠의 특성과 올해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달과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대박이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운세를 알아봅니다. 우리 속담에 맛있는 죽 쏘서 개 준다는 말이 있고, 길 닦아 나오니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대박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주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운에 대하여 오행의 원리에 의해 해설합니다. 이번에는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일에 태어난 소띠날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로또 편성번호 만드는 방법을 세밀하게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우연이고 악연인지 여러분의 사주에서 말해주는 미래연적 내용을 재밌게 꾸며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시에서 제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본인의 간지를 위해서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원국이 나옵니다. 이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세력을 치게 되면은 그 만세력에 나오는 대로 생년월일을 넣고 확인 누르시면은 사주원국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생년월일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 오행으로 8개의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사주 팔자, 생년월일 시에서 나오는 사주 팔자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주에는 많은 이 분석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가 팔자 같아도 8글자 뿐만이 아니라 이 지지에서는 이렇게 지장간이라는 암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이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천간,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 이 땅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났지만은 어차피 이 우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에 배속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뭐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뭐 성질이 무섭고 어떤 사람은 순진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자연 원리에 이렇게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시기, 나는 언제쯤 돈을 벌겠는가, 나는 언제쯤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가,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되고 언제쯤 큰 돈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대운이라든가 연운, 그러니까 세운이라고 그러죠. 연운, 그 다음에 달운, 월운이죠. 그러니까요. 한 달, 2달, 1월, 2월 가는 월운, 그 다음에 일운, 며칠 날 어떻게 어떤 기운이 나한테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몇 시에 올 것인가, 시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연 원리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선 을축일 특성과 로또 평생번호 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을축이라면은 을축년도 있고 을축월도 있고 을축일도 있고 을축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날이냐, 이 어떤 어느 연도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은 이 사주에서는 이 날짜, 즉 을축이라는 이 날짜에 본인의 기운이 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몇 살이냐, 나는 무슨 띠냐, 이런 것은 여기는 이제 조상에 대한 조상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거고, 여기서 본인을 대표하는 글씨는 이 을이라는 이 기운이 이 본인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 을축이라는 이 날짜, 이 저기가 쥐띠날 태어났으면은 쥐띠날의 특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을축일이에요. 일로 본다. 즉, 내 기운은 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연도는 조상, 그 다음에 이 월은 부모, 그 다음에 이 아신이라고 써있죠. 지금요. 며칠 날 태어났냐, 이것은 본인하고 배우자의 기운. 그러니까 뭐 어떤 운을 보려면은, 내 운을 보려면 날짜를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운은 자식이나 하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아랫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자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이 하부의 기운이고요. 이 지나가는 이 기운도, 현실적인 기운은 본인의 기운으로 봐야 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띠는 좋더라, 무슨 띠는 뭐 이렇더라, 무슨 띠는 이때 부자가 된다더라, 이것은요 자기 본인의 어떤 빙산의 일각이에요. 조그마한 것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본인을 중심으로 환경을 끌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주가 이제 올바른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로 무슨 띠는 뭐 어떻게 되더라, 이것은 본인의 기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을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축일날, 나는 을축일날 만세력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을축이라는 이 기운에 태어났더라. 그래서 을목이 축토를 만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을이라는 것은 목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축은 토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의 뿌리가 이 축토에 뻗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흙 속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을목이 축토를 만나면 12운송의 세지이고 그랬는데, 이 세라는 것은 굉장히 세약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을 그냥 그 세약하다, 약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곧 봄이 온다는 이제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그 축토를 만나면 이제 을목이 땅속에 묻혔는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 그것은 이제 뭐냐, 축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라 그래요. 그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을축은 대지 위에 초목과 새가 있다.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 소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 소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편재가 있어서 부자로 살아간다. 그 남성은 소처럼 호인이지만 박력이 없어서 공처가일 수도 있다. 사교성도 있고, 을목은 숙기운이 부족하면은
건조되어 불쏘시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축일은 묘의 격각살이다. 격각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이제 하나씩 띄어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기운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객지에서 고생을 하거나, 그 고생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또 돈이 다 나가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을목은 12월 동토에 얼어있는 땅에서 도저히 나무가 뿌리 내릴 수가 없고, 축중의 개수가 있어서, 축중의 개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이 속에 여기 이 개수라는 이 검은 이 흑색 이 글씨가 보이죠.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얼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중의 개수가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춥고 얼어 있어 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 또한 신금을 가지고 있어서 극을 받으니 뿌리 내리기가 불편한 점이 있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흙이 있는 것보단 또 차가운 또 금기운이 있어가지고 뿌리 내리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축이 동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가을에 태어났거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걸 꼭 겨울에 태어나면 더 그렇죠.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봄에 태어났다면 성장이 용이하다. 을목은 새로 나온 하초목이고 넝쿨,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나 문학, 책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구, 의류, 뭐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원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다 달라지죠. 언변이 능숙하고 재주가 비상하며 임기응변이 뛰어나지만 초지일관 하나로 쭉 나가는 것이 이제 부족하고 행동이 가볍기 쉽다. 또한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고집이 세고 고집이 한번 나오고 자존심이 강하면서 고약해요. 아주. 그래서 축상을목은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목, 지금 이제 을축을 말하는 거죠. 호인이나 박력이 부족하고 의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축일사주는 8월, 9월, 12월에 이제 재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신수가 좀 불리하면은 6월에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월, 6월에 4월을 잘못 만나면은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탈탈 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천간 지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로 이제 안 맞는 띠를 말하는 거죠. 신미일생이나 신미라는 그 사주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손해가 이제 많습니다.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고, 5월, 6월 사주자를 주의하고, 동업이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손해만 보고 악연으로 인해서 개밥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꼭 무시만 하지 말고 참고하시면 인생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일지에 간고를 놓았으나 무골호인으로 뼈가 없죠. 가볍다는 얘기죠. 간고라는 것은, 일지의 간고라는 것은 밑에 이제 그 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관이라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것을 관이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지는 것을 관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재라고 그래요. 재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골호인으로 행정직에 많이 종사하는데, 은행, 군인, 교육 등의 인연이 있고 방역이 부족하고 처에 의존하기 쉽고 처를 고생시키는 편이며 공처가 이기 쉽고 나의 처가 나에게 불만족을 불평불만이 많으며
부부 해로가 어렵다. 그리고 강고 밑에 칼을 두었기 때문에 군인 의사가 되면 좋다. 뭐 정육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 액을 때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육점도 많이 하지만은 군인 의사들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본인하고 싸워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러면 나 본인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성공의 이제 성패가 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워 비관을 자주 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유. 그래서 강고를 놓았으니 남편 덕이 없다. 그래서 사별하거나 이별 아니면은 스스로 돈벌이를 해요. 근데 또 특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착한 아주 순진한 여성도 독종으로 변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미 술 시를 제일 꺼린다. 오라는 것은요 5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6월이에요. 술은 9월이죠. 그러니까 5월, 6월, 9월생도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본인이 오시에 태어났냐, 미시에 태어났냐, 술시에 태어남에도 이런 사주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무동궁을 깔고 있는 상이라 나쁘고 남편 덕이 없고 빈약하고 그 다음에 생사 이별이 있으나 종합적인 사주 분석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주가 종합적으로 나는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다. 그리고 이제 신강사주라는 것은 신강과 신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신강은 이렇게 을이 이 숙기운에 태어났거나 겨울에 태어나도 됩니다. 숙기운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봄에 목기운이 많을 때 이런 때 태어난 사주를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나무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열도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태양 즉 열이 있어 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 즉 수분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신강사주라고 합니다. 그런 기운이 없는 사주를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나무가 약하다. 그래서 신강사주는 이렇게 이제 5027 49 이제 끝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뭐 5, 15, 25, 35 여기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이건요. 내가 35번이 나올 것 같다. 여기 10번이 나올 것 같다. 여기는 22번이 나올 것 같다. 7번 나올 것 같다. 14번 나올 것 같다. 39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끝수 자리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행운수를 여기다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면 돼요. 이것은요. 여기도 10 32 17 4 19 15 뭐 35 4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 신약사주는 이렇게 가을에 특히 가을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신약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기운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덜 저기 오고, 이 화학 기운이 옆에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금 기운을 제어를 시켜가지고 좀 덜, 이 목 기운이 덜 피해를 보는데, 만약에 화학 기운도 없고 물 기운도 없으면은 이 기운은 어떻게 되죠? 사목이 되죠. 사목. 잘려 있는 나무. 그래 길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그 신약사주는 이제 끝수가 3816이에요. 4개밖에 없죠. 숫자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4개밖에 없어도 희신이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뒤에 이렇게 2개씩 더 붙여가지고 6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 뭐 33번. 요즘에 33번 많이 나오죠. 18번, 11번, 36번, 2번, 17번, 뭐 아니면 27번, 37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번호에 대한 것은 이제 평생 번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운수에다 맞춰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해 보시면은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는 20번이 되고 여기는 19번이 되고 여기는 45 46번인데 1번이 되고 여기는 3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번호를 예상해서 이 번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해나가 보시면은 그 로또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10자리 숫자만 더하면 돼요. 여기 44번이 나올 수도 있고 14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얘는요 29번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40번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25번 나올 수 있고 7번이 나올 수도 있고 1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사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기미하고 기미 한문으로 쓰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기미라는 이 사주 이거하고는 천간지충이니까요 평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궁합 볼 때도 보면은 궁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사랑하면 다지. 그런데 이제 이 궁합을 보고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요 분명히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글씨가 이제 만났다. 이 을축이는 이제 신미하고 기미가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충살 아니면은 이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들어 있어요. 내 기운을 확 꺾어버리는 기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주가 같이 만났다 하면은 이걸 잘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자주 싸우는지, 왜 부부간에 이렇게 생겼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됐는지 이렇게 딱 보면은요, 나하고 관계했던 사람들 사주에 꼭 이런 것이 꼭 들어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이제 미신으로 생각한다면요, 미신으로 치부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요,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자연의 어떤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참고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정축일생. 물론 정축이라는 그 소띠도 되는데요. 이 정축일 날 태어난 내가 정축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축은 바로 이제 이날 태어난 것이죠. 이날 이렇게요. 만세력을
쳐보시면 압니다. 자기 생년월일을 만세력에 쳐보면은요, 이런 글씨가 나와요. 날짜에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 잘 보시고, 이제. 네. 정화는 식신이며, 정화라는 것은 이 글씨를 말하는 거죠, 지금요. 빨간색 이 글씨 있죠? 이거요. 정화는 본인입니다. 이게요. 식신이며, 식신이라는 것은 육친으로 봐서, 내가 낳는 기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기운을 이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신은 여성분들 같으면 자식이에요. 남자 같으면 이제 여성분의 이제 자식이지만 남자는 이제 장모나 아니면 이제 처갓집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기운이 되는데 식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밥식자거든요. 밥을 먹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이 바탕이에요. 식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재물의 이제 창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으로는, 여기 이제 12운성으로는 묘지다 그랬는데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마지막 기운이죠. 우리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묘지로 가죠. 그래서 12월 추운 섬에 홀로 있는 등대와 같다. 그래서 한낮의 소와 같아 일복이 많아 재물은 풍족하다. 흙 속에 부리며 예술적 재능이 있다. 봉사정신이 있고 존경받는 일주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있고 축에 빛을 잃어 번뇌와 비관이 자주 생기고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한다. 그래서 백호살로 인해 성격은 좋지만 한번 화가 나면 백호살이 굉장히 강한 살입니다. 살상, 살인, 무기, 엄청난 살이에요. 그런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격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재물이 고지에 있어서 재물 걱정은 없지만 가끔씩 남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랬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복록이 많고 여성은 양자를 키우거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보육, 유아, 교육에 잘 맞는다. 애들을 좋아해요. 이런 이유는 축 중에는 신금과 개수가 있어서 정화는 이제 약간 숙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수국하여 가지고 조금 이제 다치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나 정화가 강하면 축토는 식신이 되고 또한 금의 고장, 즉 경신 금의 고장은 축토가 돼요. 자연이 큰 부조가 된다. 화급금 해가지고 그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축토는 또한 식신이 되므로 토생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므로 손쉽게 축제할 수 있다. 즉 창고 속에다가 돈을 저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축일생은 백호입니다. 백호. 아까 말했죠. 굉장히 강한 살이라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단점이죠. 자기 혼자 똑똑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수긍을 하려죠. 수긍하고 이렇게 좀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죠. 이렇게 언변이 능란하고 머리가 총명하며 인정이 많고 거친 성격도 있다. 평생 일복이 많고 애로가 많으니 기하게 되지 못하면 거지라. 인정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것저것 다 퍼주고 본인은 결국은 그냥 재물이 이제 슬슬 이제 떨어져가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권력, 의학, 금융업, 승려, 철학관, 치유사 등이 많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음독이라든가 비관, 약물, 가스로 치울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격을. 남성 정축일생은 영웅백호로 성격이 가격하고 혁명성이 있어서 그런 기운에 이제 꼭 처라는 것은 남자한테는 재물도 됩니다. 묘궁인이 처액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남자 돈 빌려주거나 보증서 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생리사별이 들었고 자식도 불구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미술시가 체길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밑에 이 축을 그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이 오시, 미시, 술시 이런 기운이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정축일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주 볼 때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은 이제 간파백호로 혼자 제일 똑똑하니, 관파라는 것은 남편을 파하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편을 무시한다. 관파백호로 혼자 제일 똑똑하니 평소에 인정도 많고 시시비비도 분명한데 화가 나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난폭한 언행이 따른다. 거친 성격과 화끈한 성격을 지닌다. 관을 능멸하는 기술로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리사별이고 설치며 평생 일복이 많다. 놀고 먹을 팔자가 못 된다. 그래서 정축일생 여성은 수술받는 경향이 많고 남편, 자식복도 부족한 팔자로 60가자 중에서 최악의 일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종교나 치유사의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스님 아니면 이제 치유사 이제 이런 정도로 액을 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사주가 평생 조심해야 할 사주는 계묘, 천관, 지충이다. 계묘를 조심해야죠. 수국화에다가 서로 충이 되니까 그래요. 부부 인연을 맺거나 동업자로 만나면 3년 동업과 생사별을 겪거나 재물 손실 등 전생의 악연의 뿌리에 얽힌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묘인데 한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정축일생은 계묘도 되고요. 또 자기 본인이 또 피해를 주는 이 저기가 정은 금기운이죠. 그러니까 신묘도 됩니다. 신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개묘가 아니고요. 개미입니다. 이게 이제 정정할게요. 양입니다. 양. 여기도 신미. 최고 안 좋은 기운이에요. 이거요. 자, 이렇게 혹시 정축일날 태어나신 분은 개미, 신미 이 두 개의 이 사주 천간지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사주자하고 부부인연을 맺거나 동업자로 만나면은 3년 동업과 생사를 겪거나 재물손실도 전생에 악연의 뿌리에 얽힌다 그랬는데 3년도 길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우리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해갖고 온 사람들 있죠. 그냥 그 정도로 강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강사주 이제 여기는 이제 1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이 불이 굉장히 강한 거죠. 목기운이 나무가 불을 더 지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물로는 금기운이 들어올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성한다. 이것은 이제 그 세운이나 대운을 보고 이제 그 기운을 알아주죠.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20대 이 금기운이 들어와서 재물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사주는 4, 9, 1, 6, 05 이렇게
끝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또 앞전에 말했듯이 사는 그냥 쓰고 21번 36번 아니면 여기 30번 여기는 35번 아니면 40번 이런 식으로 4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축일 신약사주는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이 사주라든가 가을에 태어나면 이게 또 굉장히 약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개미일하고 신미일 사주 천간지충에 평생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13번 28번 2번 17번 24번 39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는 뭐 42번도 되고 22번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만들으셔 가지고 평생 이 번호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기운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이것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축일생. 이 글씨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축일생이죠. 이걸 말합니다. 이날 태어나신 분들. 기토는 축토를 만나면 비견이고 묘지이다. 쟁기지라는 소로 비유되고 부지런하다. 얼어있는 땅과 같아 냉정하여 함부로 친해지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다. 보통 때는 잘 참지만 욱하는 성격이 있어 언행이 거칠다. 부드럽고 중립적인 면이 있어서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내실이 부족하다. 특히 여성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비밀이 많아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편하다. 또한 상관이 고지여서 고지라는 것은요 창고를 말합니다.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된다. 같은 토가 되어 착근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으나 겨울에 흙은 얼어붙어 있어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힘이 못 되고 의지처가 못 되니 화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축토는 미토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미토는 이제 굉장히 양분이 많고 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지만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 얼어있는 땅에 그 땅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 굉장히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마무리를 하죠. 보기 좋게. 근데 물이 없으면 잘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뿌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벽을 바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원리하고. 그래서 이제 고집이 대단하면서 성급한 편이다. 호인 소리를 듣기는 해도 우둔하다. 남을 위해 진력하니 자기 자신은 실속이 없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본인의 이제 어떤 아까 벽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기운은 항상 손해만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학식이 대단하고 학자 스타일로 인품이 고상하나 학업이 중단되면 농사나 천직에 종사한다 그랬는데 뭐 이건 뭐 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 교육, 의학업, 뭐 부동산, 문교부 등의 인연이 많다 그랬는데 남녀가 부부궁이 불리하다. 탕화 일생으로 하는 일에 장애가 많고 인생을 비관하고 염세하며 가스나 약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몸에 수술을 하거나 큰 부상을 흉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토는 무토에 비해 성급함과 실속 없는 짓을 한다. 그래서
이 기축일 신약사주는 을미사주하고 이제 천간지축으로 평생 조심해요. 예, 을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남성은 인품이 고지식하고 인정이 많으며 영웅적인 기질이 있으나 실속이 없고 고집으로 망하기 쉽다. 돈을 잘 쓰고 잘 벌면서 인색한 면이 있으며 겉으로는 용맹하면서도 뒤가 무르다. 예.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기 피할 길만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라. 그건 단점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처복이 약해서 혼전 경험 있는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나이 많은 여자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인연이 또 많아요.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의처증이 있기가 쉽고 그 처가 부정할까 두렵다. 종교, 철학, 신앙에 인연이 있고 애정 풍파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자존심이 대단하고 고집이 세며 자기 성질대로 살고 남자를 능멸하는 기질이 있다. 내심 비밀이 많으며 남편 덕이 없으니 재치 소실, 팔자가 많고 늙은 신랑이나 남편이 첩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편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편하다. 겉으로는 남자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좋아하고 성교 중에 우는 기질이 있다. 남편복이 있다. 또한 상관이 고지여서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된다. 종교적 편력이 많고 남편도 철학인이나 승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봐야죠. 인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일 신강사주 같은 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사주 491638. 이 로또 이제 평생 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자라든가 구는 자주 나오는 이 펜이에요. 19번이라는 게 잘 안 나와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이제 4하고 9는 그냥 놔놓고, 여기 이제 11번, 26번, 뭐, 굉장히 많이 안 나왔죠. 26번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36번으로 오고, 33번, 여기 이제 28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번호를 만들어서 평생 번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일, 이제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겠죠. 봄에 태어나도 약해져요. 이런 기운은요. 그래서 신약사주는 이렇게 50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15번, 10번, 아니면 15번은 이제 40번이라든가 30번이라든가 이렇게 그 번호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10번, 22번, 27번, 33번, 3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번호가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신약사주 이제 기축일은 을미, 개미 사주와 천간지축으로 평생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요. 을미하고 개미 이렇게 사주에 들어가 있는 분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신 같지만은요, 당하고 나면은 미신이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이나 모든 이 자연에서는요, 서로 천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다 얼굴만 내밀고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죠? 이걸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주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래서 내가 당했구나. 이렇구나. 그때 이런 인연을 맺지를 말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있어. 근데 사람 만날 때
누가 이렇게 이걸 보고 만납니까? 그래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알아두는 것이 일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고요. 나중에 이제 신축일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계축일생은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입성에도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사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냐 신강사주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리시는 분들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래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사주 분석을 꼭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 건강, 부부, 재물, 언제 행진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가지고 매주 로또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010-3925-3656입니다. 문자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를 보시고 신청, 접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분석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유료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주시고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